2002년 6월 한국을 뒤덮었으며 한국 축구 역사사 최전성 기이자 신화로 불린다. 6월 한 달간 한국은 말 그대로 붉은색 물결로 완전히 뒤덮였고 언론 역시 스포츠 뉴스 코너가 아님에도 일제히 월드컵 관련 소식들만 줄곧 보도할 정도였다. 월드컵이 끝난 7월에도 열기가 남아서 월드컵 관련 뉴스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거나 예능에서도 월드컵을 소재로 방송을 많이 했었다. 사실상 당시 한국 국민들은 홈그라운드의 이점에 힘입어 최초의 16강 진출 정도를 처음에는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를 완전히 넘어서 무려 월드컵 4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으니 한국 열세에 남을 미치도록 좋은 결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축구의 목표 성적이 2라운드 16강 이상으로 확대된 시기도 이때였다. 원래 피파에서 지정한 대회 공식 음악은 미국 가수 아나스타샤의 이거였으나 대회 조직위원회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정한 터라 정작 개최국인 한국과 일본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오히려 유럽과 대만에서 그럭저럭 좋은 성과를 보인 편. 이 공식 앨범에는 한국 대표가 G.O.D가 부른 이 노래도 수록되어 있었지만 그다지 좋은 평을 받지 못했고 월드컵 특수를 누리지도 못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당시 브라질 출신인 피파 아벨란제 전 회장의 일본 유치론에 반대하여 한국을 지지한 여러 국가들 그리고 정문준 전 회장의 노력 덕분에 공동 타이틀로 한일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26년에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모두 묶은 북조비 월드컵 이전까지 유일한 공동 개회 월드컵으로 남았고 최초로 여러 국가의 공동 주관 아시아 최초 21세기 최초의 월드컵이라는 여러 타이틀을 얻었다. 1996년 한일 월드컵의 공동 개최 발표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전 총리 두 정상은 서로의 공동 개최를 축하하며 한일 양국이 2002년 월드컵 결승 전까지 올라 멋진 맞대결을 펼치자는 덕담이 오갔다.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개최국 한국과 일본이 자동 진출권이 주어진 가운데 2.5장의 출전권을 두고 경쟁이 펼쳐졌다. 10팀으로 추려진 최종 예선에서 각조 1위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이 본선에 진출했고 이라는 이 팀을 각조 2위 팀과 플레이오프에서 꺾고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갔다. 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한편 한국 추첨자 선정에서 한국 축구의 전설로 불리는 차범근이 제외되고 축구와 관련이 없는 비축구 스포츠계 인사들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으며 특히 스포츠 분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배우 송혜교가 선정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했다. 그리고 포르투갈을 뽑았다. 차범근이 1998 피파 월드컵 프랑스의 경기 진행 도중 대표팀 감독에서 경질되는 등 오랫동안 대한축구협회와 마찰을 빚은 전력 때문에 더욱 그랬다. 행사에는 재미교포 출신 가수 유승준이 그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소개되어 축하 공연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독일과의 첫 경기에서 0대8 대패를 당했다. 헌데 단순히 못한 정도가 아니었다. 독일은 세이브컵 축구 G.O.D 팀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몸싸움은 고사하고 몸이 닿자마자 사우디 선수가 낮아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일 지경이었다. 그래서 이후 사우디 선수들이 독일전 전날 술을 마시며 놀았다 등등 다양한 유언비어가 돌았다. 경기 직후 주요 일간지들의 헤드라인은 아직도 이런 스코어가 나오다니 유럽 축구 하락다 등으로 사우디를 동급으로 생각하던 당시 한국 국내 정서로는 충격적인 경기였다. 월드컵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중국은 그간 잠들어 있던 대륙의 기상을 만천하에 일깨워줄 절호의 기회였으나 C조에 속해 있던 다른 세 팀들인 코스타리카, 브라질, 터키를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각각 2골, 4골, 3골을 내주며 처참하게 박살이 났다. 전 대회 우승국이었던 프랑스는 세네갈한테 뜻밖의 충격패를 당하고 이후 졸전을 거듭한 끝에 조별리그에서의 탈락은 물론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무득점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전대회 우승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다. 일본은 첫 상대인 벨기에와 2대2로 비겼으며 2차전에서 러시아를 1대0으로 이기고 3차전에서는 튀니지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하며 2승 1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그리고 16강에서 터키에게 0대1로 패배하면서 역대 최고기로 월드컵 9위로 월드컵을 마쳤다. 16강에서 한국의 덜미를 잡힌 이탈리아는 자칫하면 31강 본선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뻔했다. 이탈리아는 예선 첫 경기에서 에콰도르를 2대0으로 이겼으나 2차전에서는 크로아티아에 1대1로 역전패하면서 몸 갖고 이기 시작한 것. 이때 멕시코가 에콰도르의 2대1 역전승을 거두었는데 그 멕시코는 2승임에도 16강이 확정되지 않았고 에콰도르는 2패임에도 탈락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가 1승 1패 동률이었다. 일단은 이탈리아가 골득실에서 한 골 앞서면서 조 2위였으나 마지막 경기 상대가 멕시코였던 것. 반면 크로아티아는 에콰도르를 상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이탈리아는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기어이 선제골을 내주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막판에 델피에로가 동점골을 성공시켰고 때마침 에콰도르가 크로아티아를 1대0으로 격파해주면서 한신이 30위가 본선 조별리그에서 광탈하는 사태는 피했다. 그 D조 1위의 상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제 아무리 안방이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월드컵 3회 우승팀이 그것도 유로 2000 준우승팀이 전 대회까지 단 1승도 챙기지 못한 팀에게 설마 지게 했냐는 낙관을 한다. 실제로도 이탈리아는 일찌감치 골을 넣어 1대0으로 시종일관 앞선 채로 경기를 했다. 그러나 후반 43분에 크리스티안
파누치의 미스를 놓치지 않은 설계현이 왼발 슛을 날려 난공불락이던 부폰을 뚫어버렸고 결국 동점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설계현의 골은 아르헨티나 대 스웨덴전에서 에르난 크레스포가 골을 넣은 그 골과 똑같은 시간에 발생했고 슈팅 동작 등 대부분이 똑같았다. 이후 연장전에 들어가서는 프란체스코 토티가 페널티 에어라인 안에서 파울을 얻기 위해 일부러 넘어졌다가 오히려 비로 모레노 출심한테 옐로카드를 받고 결국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이탈리아는 수적 열세를 지게 되었다. 결국 안정환이 골든골을 넣어서 그대로 경기가 종료되었고 이탈리아는 결국 월드컵 15등으로 탈락하고 말았다. 한국의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은 대단한 업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제 월드컵에서 1승도 하지 못한 승점 자판기였던 대한민국이 일본과 공동 개최국이면서도 8강 아니 4강까지 진출하고 우승후보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탈락시킨 히딩크호의 업적에 대해 그 전부가 심판의 편파 판정 덕으로 이루어진 거짓 성과물인 것처럼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 주장을 보면 2002년 월드컵 한국 대표팀 경기를 안 본 사람들 또는 경기를 봤어도 다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로 추정된다. 물론 어느 정도 유리한 판정을 받은 것을 홈 어드밴티지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선수, 코치진들의 엄청난 노력과 그에 따른 뛰어난 실력이 기반이 되었기에 4강 진출이라는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즉 판정 이익 하나만으로 대표팀의 노력과 실력을 일절 깎아내리는 건 잘못됐다는 소리. 그리고 호비점은 앞서 월드컵에서도 선례들이 있었고 심판 판정은 월드컵뿐만 아니라 모든 축구 경기마다 항상 논란이 되는 일들은 자주 발생했다. 결정적으로 한국이 뒷돈을 줬다든가 편파 판정을 심판들이 강요받았다든가 하는 증거는 전혀 발견된 적이 없다. 당장 그러한 정황이라도 발견되면 이탈리아나 스페인 언론들이 이걸 물고 늘어질 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었지만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매수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정황이나 물증도 발견된 적이 없기에 결국 한국팀에 대한 비아냥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브라질은 조별리그 첫 상대였던 터키를 상대로 고전 끝에 2대1로 겨우 역전승한다. 이후 2차전에서는 중국을 4대0으로 완전히 농락하고 3차전에서는 만만치 않은 복병이었던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5대2 완승을 거두면서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 11득점 3실점 조 1위로 통과했다. 이후 16강에서는 지역 예선 때보다 전력이 상향되었던 벨기에를 만나 심하게 고전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히비우드와 호나우두가 해결사적 기질을 발휘하며 결국 2대0으로 격파한다. 8강에서는 당시 우승급 전력인데다 전성기이었던 잉글랜드를 만났는데 이 경기는 2002년 월드컵에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주목받았고 심지어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평가받기도 했다. 전반 중반에 마이크 오원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0대1로 끌려갔지만 전반 추가 시간에 나온 히바우드의 동점골과 후반 초반에 나온 호나우지뉴의 예술적인 프리킥으로 역전골까지 성공시키며 결국 잉글랜드를 2대1로 역전시켜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한다. 준결승전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만났던 터키와의 리턴 매치였다. 당시 한국과 더불어 최대 다크호스였던 터키를 상대로 조별 예선에서처럼 고전을 했지만 호나우드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이기고 결승에 오른다. 결승전에서는 녹슨 전차군단이라 오명을 어느정도 벗어내며 지역 예선 때와는 180도 달라져버린 독일을 만난다. 전반전에서는 0대0으로 마무리하지만 후반전에 호나우두가 2골을 넣으며 결국 2대0으로 독일을 꺾고 5번째 우승을 차지한다. 대회 시작으로부터 6개월 전인 2001년 11월 30일에 디펜딩 챔피언의 차기대회 본선 자동 진출권 폐지가 결정되었다. 그래서 이 대회 우승국인 브라질도 2006 월드컵 지역 예선에 참가해야 했다. 서더 골키퍼가 규정화되면서 팀 엔트리의 등록 선수가 22명에서 23명으로 늘었다. 그래서 당연히 23번 등번호를 다는 게 가능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이 등번호의 주인공은 대전 시티즌의 레전드 골키퍼인 최은성이었다. 특이점으로는 지역 예선에서 못했던 팀들이 본선에서는 선전하고 되려 지역 예선이 잘했던 팀들이 부진했다. 지역 예선에서 칠레나 베네수엘라 상대로조차 고전하며 지역 예선 탈락을 걱정한 끝에 그나마도 에콰도르한테 밀려 3위로 올라온 브라질이 우승했다. 지역 예선에서 잉글랜드의 1대5라는 전설적인 점수로 대패를 당하고 플레이오프로 떨어져 우크라이나를 힘겹게 이긴 끝에 올라온 독일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스웨덴에 밀려 플레이오프까지 간 끝에 오스트리아를 이긴 터키도 3위를 하는 대이변을 만들었다. 반면 네덜란드를 떨어뜨리고 조 1위 본선 직행의 위협을 달성했던 포르투갈은 미국과 한국에게 연달아 깨지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브라질을 제치고 2위로 본선에 오른 에콰도르 역시 멕시코와 이탈리아의 맛집으로 전락해버리고 탈락했다. 이탈리아 역시 조별리그에서 부진한 끝에 겨우 16강에 올랐지만 한국에 1대2로 패했다. 남미 1위 압도적 활약을 보여준 아르헨티나는 잉글랜드의 우연히 픽 쓰러지며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실점해서 얻게 된 1패가 원인이 되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유럽 예선을 1위로 통과한 나라들 중 스페인과 잉글랜드만 살아남아 8강에 진출했지만 각각 한국과 브라질에 패했다. 결국 4강에서 대륙별 지역 예선 1위 팀이 모두 전멸했다. 동먼준 부회장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 정주영 회장에게 공동개최 사실을 말하자 아버지가 한 말은 봉준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였다고. 일본
일본을 제치고 1988 서울 올림픽을 단독으로 따낸 정주영으로서는 성에 차지 않았을 수 있었다. 이 시절 카메룬 대표팀은 무려 민소매 유니폼을 도입했는데 제퍼 블라터가 보기 안 좋다고 비판했다. 근데 블라터는 여자 축구선수 핫팬츠 착용을 주장한 적이 있어서 까였다. 결국 카메룬 대표팀은 민소매 유니폼 안에 반팔 언더웨어를 받쳐입고 뛰었는데 이렇게 하니 기능성 유니폼의 의미가 없어졌다.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1승 1무 1패로 탈락했다. 마지막 3차전에서 강호 독일을 넘지 못하고 패해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길거리 응원은 대단한 장관이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대한민국을 연호하며 응원하는 모습은 모두의 찬사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월드컵의 단골 손님이 훌리건도 찾아볼 수 없었고 응원 이후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는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거리 통제를 나온 입경들이나 당시 군부대와 신병교육대는 물론이고 장례식장도 월드컵 앞에서는 예의가 아니었다. 그러나 몇몇 시민들이 시내버스 천장 위에 올라가는 등의 지나친 행동을 보인다거나 수많은 인파 속에서 수매치기, 성추행 등의 범죄도 벌어졌었다. 아일랜드 축구팬들은 조별리그는 일본에서 토너먼트는 한국에서 치르는 바람에 두 나라를 오가야 했다. 체류 비용을 걱정했지만 한국이 일본보다 물가가 싸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하기도 했다. 거기다 지자체에서 여행객을 위해 둔치에 텐트초까지 마련해줘서 체류비가 많지 않은 이들이 무척 좋아했다. 아무튼 그렇게 체류비가 남아서 기왕 온 김에 관광 더 하고 가자고 남은 아일랜드 팬들이 꽤 많았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영어 원어민 강사로 채용되어서 말뚝박은 사람들도 있었으며 덕분에 2002년 기점으로 국내 아일랜드인들이 많아졌다. 스페인 대표팀은 월드컵 기간 중에 한국의 토종개를 길렀다. 시장에서 보신탕이 될 운명에 처한 강아지를 보고 가엾게 여긴 스페인 기자가 만원을 주고 구해왔다고 한다. 이 토종개는 호세 안토니오 카마초 전 감독의 이름을 따서 카마친이라고 불렸다. 카마친은 스페인 선수들에게 몹시 사랑받았지만 공항 검역에 걸려서 선수들이 스페인으로 돌아갈 때 못 데려갔다고 한다. 카마친에게 정이 들었던 이케르 카시아스는 공항이 세워질 때 눈물을 글썽였고 라울은 잘 돌봐주라며 거금을 주고 갔다. 이후 카마치는 스페인 선수단이 머물던 숙소 관리자에게 맡겨졌다고 하는데 몇 개월 후에 카마치를 그리워한 페르난도 모리엔테스가 사람을 보내서 정식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냥 한국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근황은 알려진 바 없다. 올리바카는 한국에서 마셔본 두유 베지밀의 맛에 반해서 한국에 있는 내내 베지밀을 달고 살았다. 이를 신의 음료라 극찬했으며 대회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도 한 박스 붙여갔다고 한다. 지네든 지단의 경우는 음료수인 2% 부족할 때를 매우 좋아해서 훈련은에 물듯이 2%만 마실 정도였다고 한다. 브라질 대표팀 또한 여러가지 일화를 갖고 있다. 목욕탕에 때를 빌려가 호나우두는 때밀이 아저씨가 팬이라고 하자 자신의 팬티와 모자, 슬리퍼를 선물로 줬다. 호베르토 카를로스는 호텔 직원과 탁구를 했는데 번번이 지는 바람에 오기가 생겨서 계속 도전했다고 하며 그리고 브라질 대표팀은 노래방을 무척 좋아했으며 카를로스와 호나우두는 당시 오락실에서 유행한 퍼프 2덥을 즐겨했다고 한다. 지네진 지단은 대회 직전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부상을 당했고 이후 부산광역시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병원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근데 그 병원에서는 이 사진을 멋대로 광고용으로 써버렸고 지단은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어이없어 했다. 세네갈 대표팀 선수 파디가는 대구광역시에 왔을 때 모 기금속 가게에서 가족들에게 사줄 목걸이를 고르고 있었다. 근데 파디가를 금은방 절도를 하러 온 아프리카 노동자로 오해한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해프닝이 있었고 나중에 혐의가 풀리자 무한해질 금은방 가게 주인은 파디가에게 그 금목걸이를 선물로 주었다. 16강전을 앞두고 이탈리아 대표팀의 숙소에 뱀이 출현하면서 선수단이 크게 분노한 일이 있었다. 분비백산이 아니라 분노인 이유는 이탈리아는 로마 시대부터 군단 수경지에 뱀이 출몰하며 필패한다는 징거스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임산부들에게는 힘들었던 시기 중 하나. 특히 이해 7월에 아이를 낳은 임산부들은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 이때는 거의 만삭이라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태아들이 신생아의 시력, 청력, 신체 구조가 거의 같아서 바깥 소리를 거의 대부분 들을 수 있었다. 홀이 들어가면 엄마 뱃속에서 발로 엄마를 찾아 아기들이 굉장히 많았다. 당시 많은 남자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월드컵에 빠졌던 나머지 그해 1학기 기말고사 전교생 평균 점수가 수직 하락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실제로 월드컵 때문에 학교 기말고사가 연기된 사례도 많았고 심지어 그해 말에 있었던 200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평균이 낮게 나왔던 것도 이것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또 일부 학교에서 한국 경기를 직관하는 학생들 학교에 조퇴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 일부 학생들은 티켓 있는 척하고 조퇴하려다가 선생님에게 걸린 사례도 있었다. 사실 월드컵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 메가 행사가 1년 내내 몰려있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2002년 동안 많이 들떠있어서 공부하기에 정말 최악의 환경이었다.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일부 경기를 중계방송했다. 대략 30여 경기를 중계방송했는데 전부 녹화 후 편집해 중계였으며 한국, 일본의 본선 조별리그 3경기는 중계하지 않았으며 8강에 진출한 미국의 5경기도 중계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의 경기는 16강 경기만 녹화 중계
했다. 한국의 4강 진출을 이끈 거스이디커 정 감독이 2021년 9월 키라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끝으로 지도자 은퇴 선언을 했다.